자, 이번 시간에 26번부터 보겠습니다. 26번에 보면 사무소에 게시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사무실에 걸게 되어 있는 게 네 가지죠. 우리 암기할 때 개, 등, 보고, 자요. 네 가지니까 등록증 원본 걸고요. 분사무소라면 신고필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겠고, 보증서류죠. 또 게시할 거 보증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도 원본입니다. 근데 게시할 자격증은 개업 공인중개사 것도 걸고 소공 것도 걸고 둘 다 거는 거. 자, 마지막이 요율 및 한도액표, 요율표죠. 네 가지는 꼭 걸게 돼 있고, 이 게시할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문제에서는 3번에 있는 사무소 확보 서류는 업소에다가 이렇게 걸게 돼 있는 서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무소 서류는.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걸어야 될 서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게 실무규 수료증, 요것은 게시할 서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요게 대표적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보시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렇게. 자,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을 광고하고자 할 때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되겠다. 이 광고는 표시 광고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은. 그러니까 광고지, 광고 전단지를 생각하시고 거기에는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성명, 이소연 이렇게 네 가지 꼭 들어가는데, 성명, 그 다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이 성명을 표기할 때는 법인일 때는 대표자의 성명을 광고지에 적어야 되겠다. 그 뜻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요 표시 광고, 요것은 개공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하면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게 돼서 이랬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위반하면 1학년 1반으로 처벌받는 거고, 3번 보조원도 광고를 낼 수 없죠. 근데 만약에 보조원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했다. 그러면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이니까 3번 틀린 겁니다. 과태료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5번하고 좀 구별하시는데, 5번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할 때는 그랬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 낼 수 있는데, 광고할 때 이런 연락처라든지 소재지 같은 거 빼먹으면 법 위반입니다. 그때 받는 것은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5번은 연락처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는 겁니다, 5번. 3번은 틀리고 5번은 맞고. 4번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할 때 사무소 명칭을 명시해야 되겠다. 표시 광고할 때는 사무소 명칭도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실 게, 간판이다 같은 말로 5개 광고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이름이고 성명이고, 광고지에 들어가는 것은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 4개가 되니까 이 2개를 잘 구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7번은 많이 틀리셨으니까 27번 더 정확히 좀 복습을 해 주시기 바라고. 28번 갑니다.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내용 중 위법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A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사무소 명칭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사무소 명칭을 갖다가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아니면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끔 쓰게 돼 있는 거, 원래는. 그러니까 만약에 개공이 아니다 그러면 못 쓰게요. 그런 거. 만약에 아닌데 썼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밑에 있는 것처럼 벌금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는, 법에서 정해놓은 형량은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 범위 안에서 판사가 구체적으로 때리는 거죠. 그 판사가 구체적으로 때릴 때 판사는 어떻게 때리냐면 징역 1년 살릴 수도 있고, 징역 6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벌금 5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나온 대로 판사는 벌금 100만 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범위고 그 안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때렸다. 가능합니다. 1번은 맞는 거. 2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경우 그 개업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해서 간판 명칭을 갖다 간판에 잘못 써놨어요. 그러니까 간판이 지금 잘못된 간판이에요. 왜요? 명칭을 잘못 써놨으니까. 이 잘못된 간판일 때는 철거 명령 대상이 되고 자진 철거 안 했을 때는 대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도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요. 3번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C죠. 사무소 명칭을 갖다가 행운공인중개사라고 했다. 행운공인중개사 이러면 안 되고 뒤에 사무소가 붙어야 되죠.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니까 3번이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4번 부칙개공 D는 사무소 명칭에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서 보면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부칙개공은 이렇게 써야 되고 우리 법에는 원래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그 말이 동그라미 4번처럼 부동산 중개라고 써야 된다는 거니까 그렇게 썼죠 지금. 이게 법 위반한 거 아닙니다.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 2는 사무소 명칭을 갖다가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했다. 그죠?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법 위반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것은 3번이죠. 자, 29번입니다. 29번에 보시면 5개의 광고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5개의 광고물이다 그러면 간판에 대해서 이것은요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간판을 꼭 달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간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간판을 설치했다면 간판에는 어디에 들어가든 꼭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거죠. 이렇다고 해서 간판을 설치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모든 5개의 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라. 모든 5개의 광고물이 아니고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4가지 간판에만 이름 적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5개의 광고물의 성명 표기 그러면 X. 그 다음에 3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5개의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성명을 갖다가 표기하지 않는 것도 간판 실명제 위반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지만 간판에다가 성명을 적었는데 허위로 적었을 때도 법 위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데 그런 간판 실명제를 위반한 간판은 잘못된 간판이니까 철거 명령과 대집행이 연달아 따라 붙습니다. 500과가 틀렸죠. 100과입니다. 4번 질문은 중개사무소 5개 광고물을 거기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연락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5개의 광고물, 여기요. 간판에 꼭 집어넣게 되어 있는 건 이름입니다. 이름, 성명. 여기에다가 연락처를 적을 수도 있으나 안 적었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락처가 꼭 들어갈 것은 어디냐면 요 광고 전단지예요.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이 위법하게 설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하지 않았다. 철거 명령을 받고 철거 안 하면 그때는 대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때 대집행은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하냐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틀렸죠. 민사집행법 아니고요. 30번이 뭐냐면 간판을 철거해야 될 사유죠. 간판을 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사유가 총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총 몇 가지냐면 4가지죠. 그래서 3가지죠. 처리, 패치 이렇게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했을 때 간판 철거고 폐업 신고했을 때도 간판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등록 취소죠. 등록 취소를 당했을 때도 간판을 취소하게 돼 있으니까 자 업무 정지를 당했다 그러면 영업 정지 당했다고 해서 간판을 철거할 그런 사유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폐업 신고했을 때는 간판 철거하는 게 맞지만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 사유가 또 역시 아닌 겁니다. 요 3가지를 갖다 골라야 되니까 기억번은 철거 사유가 되고 니은번도 됩니다.
디귿번은 요건 아닙니다. 영업정지는 철거사유가 아닌 거니까. 리얼번은 등록 취소. 요게 등록 취소죠. 철거사유입니다. 자, 마지막 것은 1년간 휴업. 휴업이다 그랬을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철거해야 될 사유는 아닌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31번은 사무소 명칭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별거 없는데 4번 지문에 보면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했는데 이 사람이 무등록 개공입니다. 무등록 개업 공용회사란 말은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공이 아니에요.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공 아닌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무소에다가 부동산 중개하고 유사 명칭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쓰게 되면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사무소 명칭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하고 유사하게 썼다. 1학년 일반이 돼버려요. 그래서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쓸 수 없어요. 개공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자, 32번요. 32번은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만약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좀 조심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부칙 개공이 가만히 생각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사무소 명칭을 쓰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쓰게 되는 꼴이니까 정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1학년 일반짜리입니다. 정답을 2번 고르시면 그런데 안 되는 게 법조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다라고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답을 1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취지는 부칙 개공 이분들의 연세가 높고 막 그래서 사실은 1학년 일반에 해당하지만 그렇게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조금 잘못 쓴 정도에 불과하니까 개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냥 과태료 매기고 끝납니다. 정답 1번 고르셔야 됩니다. 자, 33번 보시겠습니다. 33번은 이제 법인 업무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가 14조에 써져 있는 거고 총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니까 요거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죠. 그래서 자, 14족에서 중2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뿐인데 서울시장감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경공매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 중2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뿐인데 경공매 업무 하고 있다. 이렇게. 총 7가지. 예. 그래서 본업이 뭐냐면 중개업이 본업이에요. 제일 큰 거. 예. 그 다음에 관자는 관리를 대신해 준다. 관리 대행이다. 이렇게. 관리 대신해 주는 요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임대 관리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임대 관리를 해주고 있다. 같은 말. 그래서 임대 관리업은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관리 대행할 수 있는 대상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 아니고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2가지에 대해서 관리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인데 요게 영어로 하면 컨설팅. 그래서 요거 부동산 컨설팅이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부동산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는지, 부동산 개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개발하는 게 나을지, 부동산 거래할지 말지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게 부동산 컨설팅. 요것도 법인 업무죠. 그 다음에 이제 도자는 요것은 도배나 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하는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하는 것이 법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고 소개. 근데 이 소개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딱딱한 말로 쓰면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다.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도배, 인테리어, 이사, 포장이사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에 알선 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알선이 소개죠. 근데 이제 요거 얘기하면서 용역에 제공을 한다. 직접 이렇게 하면 요 제공 이렇게 용역에 제공 그러면 요것은 법인 업무가 아니고 여기까지는 법인 업무가 되고 요거하고 얘는 같은 말이고 이렇게 얘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상가나 주택에 대한 요 임대업 자체도 요것도 최근 시험에 나왔는데 법인 업무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컨설팅, 요게 경영 정보의 제공 또는 경영 기법의 제공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걸 우리끼리 할 때는 경영 컨설팅이다 이렇게 하자고요. 근데 요것은 중요한 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 컨설팅이 법인 업무가 되느냐? 바로 부동산 사장님, 그죠? 부동산 사장님인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 요것만 법인 업무에 들어간다. 이렇게. 요 분자는요, 분양 대행이죠. 분양 계약을 대신해 줍니다. 분양 대행. 분양 대행이라 그랬을 때 대상 그 부동산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니까 관리 대행이냐 분양 대행이나 이거 두 개 다 대상 목적물이 다 똑같죠. 상주,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 규모나 면적을 따지진 않습니다. 이것도 법인 업무고. 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 보통 다 뭉뚱그려서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개시키는 알선이 있고 대신 낙찰을 받아주는 대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끝에 나와 있는 요 경공매 컨설팅, 요것이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업무 자체는 네 가지입니다. 경매 물건인데 그거 소개시키는 거, 경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 이렇게 벌써 두 개고요. 공매에 나온 물건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그런 공매요. 그 대표적인데 공매 물건인데 소개시키는 거 세 번째 업무, 공매 물건인데 대신 받아주는 거 네 번째 업무, 합쳐서 전부 다 경공매 컨설팅 이렇게 하는 거. 일곱 번째 업무인데 이 경공매 컨설팅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건데 이 빨간 것은 말이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조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근데 부칙 개공이 못해요. 못합니다. 요거 핵심이죠. 부칙 개공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일감이 많은 게 경매 물건인데 그걸 대신 받아주는 이 경매 대리가 제일 이제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경매 대리 하려면 그냥 할 수 없고 등록을 한 번 더 해야 되죠. 이 등록은 어디에 등록하는 거냐면 법원에 등록하는 겁니다. 이 법원에 등록했을 때 뭘 할 수 있죠? 경매 대리, 그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매 물건이긴 해도 알선 정도 하면 이거 하려고 했을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죠. 또요, 공매 물건인데 소개시킵니다. 그것도 등록할 필요 없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공매 물건인데 대리를 하려고 합니다. 공매 대리. 공매 물건일 때는 대리한다고 해도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법원에 등록해야 될 것은 경매 물건에 대해서 대리, 입찰 대리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이거 대리할 때만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7가지 업무를 반드시 암기하시고 33번에 1번에 보면 요게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이니까 요거 들어가는 겁니다.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 업무 맞습니다. 2번에 나와 있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라고 돼 있죠. 요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3번에 나와 있는 부동산 정보 제공은 여기 없어요. 경영 정보 제공이라는 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정보 제공이라 그러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부동산 정보 제공이다 이렇게 하면 협회 업무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은 이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거 아직 출제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답이 3번이요. 4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이다 그랬죠. 요게 요거예요. 이 부동산 컨설팅은 대상 고객이 일반인이든 의뢰인이든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든 관계없어요. 다 법인 업무가 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도 법인 업무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택의 관리 대행 이렇게 돼 있죠.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이다 그러면 요 임대 관리를 얘기하죠. 주택은 대상 부동산이 되는 거 맞으니까 주택에 대한 임대 관리 그러면 법인 업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이죠. 예. 34번 가십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했을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되겠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공매가 아니고 뭐로 바꿔줘야 돼? 경매 이렇게 해야지 법원에 등록하는 게 필요하겠죠. 1번 출제가 유력한 겁니다. 1번 X. 2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컨설팅을 해주고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그쵸? 근데 이 부동산 컨설팅은 중개활동이에요? 아니에요? 중개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법정 한도를 정해놓은 게 하나도 없죠? 따라서 시도 조례에서 정한 보수가 적용된다는 건 거짓말. 합의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개공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 모두 그러면 안 되는데 경공매 컨설팅 못 하잖아요. 4번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모든이라고 남아도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업무 중에서 요 빨간 것은 부칙 개공이 못하죠. 근데 빨간 거 빼고 위에 이제 노란 걸 해볼게요. 노란 요 몇 개예요 이거? 6가지 업무 있잖아. 빨간 거 빼고 이것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상 위에 것은 이거 하나만 모든 개공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4번은 맞는 얘기. 5번요.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때요?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누구예요? 특수법인이죠. 특수법인은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를 몽땅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농협이 14조에 나와 있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냐고요? 기껏해야 중개업만 하는 거예요. 중개업만. 나머지 못합니다. 컨설팅 못합니다. 임대관리 못합니다. 경매 컨설팅 못합니다. 경영정보 제공 못합니다. 이렇게 5번도 X죠? 정답은 4번이었고 35번입니다. 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시오. 이 문제는 참 쉬웠어요. 기출 문제입니다. 35번이. 그래서 못하는 건 니은번에 있는 주택 저당 채권의 발행 및 유통 이런 거 있죠. 학교로 시험 이거 배우시죠? 답이 없네요. 자, 그 다음 니은번은 그러니까 이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을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상의 부동산 펀드 모르겠네. 펀드 조성 안 들어가죠? 14조 업무에 펀드 조성 그런 거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이건 쉬운 문제고 틀리신 분 안 계셨을까요 아마? 자 36번 보십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의미 있는 지문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중개사법령 및 딴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는 겸업할 수가 있다. 공인개공은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하지마 되어 있는 거 빼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의 업무는 오픈돼 있어요. 그 점에서 법인하고 달라요. 법인은 어떻게 돼 있죠? 요것만 할 수 있어. 나머지는 다 못해. 이렇게 하는 거지만 개인은 어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못해요. 되어 있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어. 오픈돼 있다고요. 네, 반대입니다. 정. 그 다음에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법인이 하는 모든 개공 그러면 부칙 개공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경매 대리 같은 거 일체 못 하잖아요. X지 그래서. 3번 모든 개공은 이사업체를 갖다가 소개할 수 있다. 원래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하는 건 법인 업무인데 해석상 공인 개공이나 부칙 개공마저도 다 할 수 있다고 해석하죠.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그러더라도 어쨌든 주택이잖아요.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은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14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인개공. 맞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를 법인처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칙개공. 자, 그러면 똑같이 다시 질문 드려봐요. 부칙개공은 14조에 규정되는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틀리죠? 법인이 아닌 개공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또 틀리잖아요. 맨날 부칙개공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개공이란 표현을 실제 문제에서 되게 많이 표현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개공과 부칙개공 두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연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은 맞는 거고 37번 가십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죠?
자, 토지에 대한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다 없다? 토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만 되는 거. 2번 중개업에 부수되는 도배나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는 없다. 소개만 하는 거고요. 3번 공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은요.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 할 수 없다지. 공업용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경업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적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다. 가끔씩 나오는 거죠. 14조 위반이. 그 다음에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경매 대리를 할 수 있다. 경매 대리하려면 그냥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 법원에 등록을 해야지만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말로 쓰고 있죠. 등록하지 않고도 이게 틀린 거죠. 법원에 등록해야만 경매 대리를 할 수 있다. 자, 38번입니다.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거. 자, 1번 용역의 제공 못해요. 용역의 알선이지. 2번은요.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은 왜 업무가 아닌 거예요. 3번은. 경영 컨설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개공. 공인중개사 아니고 개공. 공인중개사하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같은 말 아닌 거 아시죠? 4번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 업무가 될 수 없어요.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번 창고 시설에 대한 관리업은 농업용 창고 시설에 대한 관리업은 안 되는 거지. 뭐에 대한 것이 임대 관리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죠. 두 가지. 그러니까 농업용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X 업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39번을 또 많이 틀리셨어요. 39번은 자, 1번, 2번은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갑의 의뢰에 의해서 법원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준다 그랬죠. 권리 분석을 해준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건 상담인데 법인 업무에 들어가죠. 아니 법인 업무에 여기 보면 요 경매 알선 들어가잖아요. 알선이 권리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요 경매 물건에 대한 알선 분석 권리 분석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대리를 할 수 있긴 해. 그런데 입찰 대리할 때 대신할 수 있는 대리 행위는 딱 7가지로 제한돼 있죠. 법인 개공이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어. 근데 그 대리할 수 있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7가지로 딱 정해져 있죠. 그 7가지가 뭐예요? 우포늪에 차돌이가 보입니다. 입찰 대리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선 매수 신고 또요. 포기. 뭘 포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포기하는 것도 대신 할 수 있고 매수신청 대리인에 대해서 입찰 대리할 때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것만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요건요. 차순위 매수신고. 요건요. 요거 돌려. 매수신청 보증 뭐예요? 돌려. 줄 것을 뭐 하는 거. 신청하는 거. 보자는요. 보증의 제공. 보증의 제공. 응? 그 다음에 입자는요. 입찰표 작성 제출. 입찰표 작성 제출. 이렇게. 그래서 요게 총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2번 지문에 나온 거 인도명령 신청이다. 그 집에 내달라고 판사한테 신청하는 건데 이 7가지 대리권 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인도명령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요 7가지에 들어가 있지? 안 해. 그러니까 이건 14조하고 매수신청 대리인과 관련된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같이 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아닌 거야. 경매 대리만 보고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뭐 때문에 2번이 업무 범위에 안 들어가, 아니,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인도명령 신청 때문에 그런 거지. 답이 없다고 막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막 시험지를 찢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39번. 3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관한 경영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죠, 지금. 이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사장님을 대상으로 하면 되죠. 이건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 확실하죠. 4번은요. 신림동 소재 부동산을 갖다가 원룸주택으로 개조해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부동산 컨설팅 개조하도록 이용에 관한 상담을 해준 거죠.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5번 지문은 뭐예요? 재미교포 소유의 원룸 주택을 갖다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늘상 있을 수 없으니까 대신 관리해주고 있죠. 이게 뭐예요? 임대관리죠. 임대관리. 그죠? 이것도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40번입니다. 옳은 것은 40번에 1번 보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을 그 업무지역으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기 광명시에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전국에 있는 걸 다 중개할 수 있잖아. 경기도 것만 중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업무지역을 제한받는 사람은 딱 한 명. 부칙개공일 뿐이죠. 공인개공은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분사무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법인의 분사무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중개사무를 중개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 분사무소는요, 업무지역이 법인 따라갑니다. 따라서 전국이에요. 2번이 정답. 3번. 지역농협동조합은 제3조에 규정된 중개상무를 몽땅 중개할 수 있다. X죠? 지역농협은 아파트 중개할 수 있나요? 못하지. 지역농협이 임야 중개할 수 있나요? 못해요. 뭐만 중개할 수 있어요? 농지만이죠. 4번.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가입을 해서 중개하는 그런 경우 그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관할구역 외의 중개사무를 중개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칙개공은 업무지역을 이걸 차별받죠? 만약에 부칙개공이 있어요. 다른 계공과는 다르게 사무실이 광명시에 있어요. 그럼 업무지역이 어떻게 돼요? 광명시에 사무실이 있으면 그렇죠? 경기도가 됩니다. 이게 경기도. 경기도가 업무지역 이렇게. 그러면 경기도 아닌 구로구에 있는 물건, 구로구에 있는 물건은 중개할 수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이런 부칙 개공이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선진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 정보망에 구로구에 있는 물건이 아파트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올라와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업무지역 범위 밖에 있는 물건이지만 부칙 개공이 예외적으로 중개할 수가 있지. 여기 정보망에 올라와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공개된. 정보망에 어떻게 돼 있어야 돼? 공개된. 그래서 과거 기출 문제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틀리게 많이 냈던 겁니다. 5번입니다. 이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행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어떻게 해요? 구별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부칙개공은 임목 중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부칙개공은 광업재단 중개할 수 있나요? 있어요. 부칙개공도 토, 건, 입, 광공 5개를 다 중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구별해 놓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 5번 틀린 거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40문제를 겨우 풀었어요, 겨우. 수고 많으셨고, 내일이 무슨 과목이요? 아, 공시법이구나. 내일 공시법 시험 보죠? 일단은 민법을 먼저 공부하세요. 그리고 저녁에 조금 남은 시간이 있으면 뭐 공시법 공부하시든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시험 보시고 민법 개론이 중요합니다. 아직까지도.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